여기 입국심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아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권을 흔들면서 왜 차별을 하냐며 언성을 높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해 지역에 살고 있는 천칭천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학구열이 높으신 편이라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공부를 열심히 하곤 했죠. 그 결과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모두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이고 각자의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보니 저희보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쪽지 시험은 물론이고 학점까지 저희를 추월하는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한국인 무리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도 저희보다 학점이 높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저런 성적을 받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는데 저 한국의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바짝 몰아서 해도 성적이 매우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벼락치기만으로 성적을 잘 봤다니 무언가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중국인들이 훨씬 많은데 중국어도 우리보다 서툰 한국인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무언가 역차별인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축제날이 되었는데요. 저희도 대학생이니 축제는 즐겨보자는 심정으로 잠시 공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축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노래를 부르거나 각종 음식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대학교의 축제에서 들려오는 노래들은 온통 K-팝 한국 노래들이었습니다. K-팝 노래가 인기가 많아진 것은 알겠지만 중국 대학교에서는 중국 노래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중국인들은 가사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들었고 한국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언가 학교 내에 한국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았고 그 기세가 중국인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의 행사장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공연 등을 하고 있었고 전통 의상의 멋을 한껏 뽐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유학생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출신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각 의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중국의 한풀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의상이며 현대에 재해석되고 있다면서요. 중국 학생들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건 한국의 전통 의상이 아니고 중국의 의상인데 왜 한국의 학생들이 입고 나오냐면서요. 한국의 학생들은 한복이라면서 한국의 의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리 보아도 저것은 한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들 말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은 한복은 한국만의 것이라고 오히려 저희에게 야유를 퍼붓더라고요. 갑자기 여러 나라의 유학생이 저런 주장을 펼치자 저희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축제는 어수선한 상태로 이어졌고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은 서로에게 싸늘해진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 의상인데 저게 말이나 되나요? 한국 학생들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과는 더 친해지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중국인들끼리만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K-팝이 유명해진 뒤부터 무언가 아시아의 중심이 한국 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국 중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데 계속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문화를 빼앗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직접 중국의 문화를 보여주면 세계의 사람들도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요. 마침 해외여행도 하고 싶은 와중이라
중국인 친구들은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기 중부터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갈까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저희는 외국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고 결정된 나라는 유럽의 프랑스였습니다. 첫 해외여행을 너무 멀리까지 가게 되어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의 파리라면 너무 낭만이 넘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아름답게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요. 저희들은 서둘러 비자부터 발급받고 다행히 생각보다는 빨리 처리되어 정해진 날짜에 프랑스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의 설렘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륙을 하는 비행기가 울렁거리기는 했지만 순식간에 지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았는데 장시간 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잤던 것 같은데 아직도 도착 시간은 수시간이 남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프랑스 땅을 밟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온통 중국어로 가득 찬 공항을 보다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쓰인 모습을 보니 새로웠죠. 그리고 줄을 서는데 저희는 당연히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잠깐 줄을 서서 저희 차례가 되어 여권 확인을 하는데 저희는 이쪽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더라고요. 그쪽을 쳐다보니 줄이 정말 길었고 무언가 복잡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 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냐고 항의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괜히 우리만을 차별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프랑스인은 우리의 중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과 같은 눈치더라고요. 중국어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공항 직원이 아직도 모른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영어로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당황스러웠죠. 방금 이쪽 줄에 있던 아시아 사람은 한국인이었고 한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서 줄이 다르다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만 비자가 없을 수가 있죠? 저희 친구들은 프랑스와 한국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특별 대우를 받냐며 항의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줄을 서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죠. 그런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국가별, 인종별로 차별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저희는 정말 긴 줄을 섰고 그곳에는 중국의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는 사실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죠. 중국처럼 대국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은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입국 심사를 한참 동안 진행하고서 겨우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프랑스어 아니면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간혹 우리에게 혹시 한국인이 아니냐며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중국보다 한국이 더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중국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정말 말을 괜히 걸었다는 표정으로 차갑게 돌변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중국어로 떠들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영어로 저희에게 마구 말을 쏟아놓더라고요. 잘 들어보니 중국인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신도 매우 고생을 했다면서 병을 퍼뜨리러 프랑스까지 오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중국인이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돈을 쓰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바이러스 취급을 하다니 정말 너무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즐기는 내내 저희는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저희끼리 대화를 하고 있으면 괜히 시끄럽다는 말과 함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한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에 중국인이라고 답하면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확 지나치는 사람들, 길에 쓰레기 좀 버렸다고 역시 중국인이냐면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해외여행에서 무슨 이런 눈총만 받아야 하냐고요. 저희는 여행을 여행답게 즐기지도 못하고 기분만 나쁜 상태로 대충 구경하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중국에서 저희들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은 나라들이 대국인 중국의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